Y10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청소년 우울증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아청소년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어린 학생들의 우울증 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심각성을 알린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소아청소년 우울증 환자가 최근 5년간 70% 넘게 늘어난 겁니다. 소아청소년 우울증이나 자살도 성인과 비슷하게 의욕 저하나 대인관계 축소, 불면증 같은 경고 증상을 동반합니다. 다만 짜증이 늘고 혼자 있으려 하는 등 사춘기 행태와 비슷하다 보니 보호자가 위험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소아청소년 우울증 증상이 자칫 사춘기로 치부되어 방치될 수 있어 보호자가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함을 알렸는데요. 소아청소년 우울증이 급증하면서 조기 대처의 중요성을 알렸는데 보호자가 실제로 증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행동 지표를 제시했다면 도움이 되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소아청소년 우울증의 증상과 대처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소아청소년 우울증은 과거에 흔하지 않았지만 최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대인관계 등 어려움을 겪으며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병은 우울감과 의욕 저하가 주요 증상이며 식욕 저하, 불면증, 집중력 저하 등을 동반하기도 하는데요.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고 호소하거나 이전에 즐기던 활동에 대한 흥미나 의욕을 잃는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성인과 달리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 ADHD나 불안장애 등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증상의 차이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사춘기와 소아 우울증을 구분하려면 부모가 아이의 변화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아이의 우울함과 과민함이 2주 이상 지속되는지 살펴야 하는데요. 또한 수면 패턴이나 식욕의 변화, 평소와 달리 남들과 어울림을 피하는 것 등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울증을 겪는 청소년을 대할 때 보호자의 태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아이의 감정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조언하기보다는 힘든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소아 우울증으로 진단된 후에는 치료 과정에서 지치지 않고 아이를 지지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아이 두 번째 주제는 지역별 아동 유괴 대응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초등학생을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범죄가 곳곳에서 잇따르면서 서울시에서 아동 유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초등 안심배를 전 학년으로 확대했다는 소식을 알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아이들이 위급할 때 도움받을 수 있도록 안심벨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안심벨은 키링처럼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위험에 처했을 때 버튼을 누르면 경고음이 나오는 안전 장비입니다. 소리가 자동차 경적만큼 커서 주변의 도움을 받기 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는 현재 1, 2학년에게만 보급한 안심벨을 내년부터 서울에 있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이들이 위급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안심벨을 기존의 저학년에만 보급했다가 전학년에 모두 보급하기로 한 상황을 알렸는데요. 서울시의 초등 안심벨 전학년 확대 보급 결정 내용을 다뤘는데 서울 외의 지역에서는 아동 유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함께 소개했다면 보도 완성도가 더욱 높아졌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서울 외 지역의 아동 유괴 대응 상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지에서 낯선 이가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유괴를 시도하거나 위협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에 대한 예방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학교 전담 경찰관 교육과정에 실종 유괴 예방 수칙을 포함하고 초등학교 주변 순찰을 맡는 아동안전지킴이를 20명 추가 선발해 총 52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경찰은 의심 상황 발견 시 즉시 112로 신고와 보호 조치를 강조하고 지문 사전 등록 제도를 통한 아동 신속 발견도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요. 충북교육청에도 가정학교 안전교육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또한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대구경찰청, 대구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아동보호와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섰다고 밝혔는데요. 경찰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등 학교 시간대 학교 주변에 집중 배치하고 아동안전지킴이, 녹색어머니, 자율방범대 등 치안협력 단체와 합동순찰을 실시해 학교 통학로 주변 어린이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군 폐쇄회로 TV관제센터와 협업해 생활안전 CCTV를 활용, 학교 주변 취약 지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데요. 범죄 의심 상황 발견 시 지역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는 화상순찰 시스템 등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과의 세 번째 주제는 OECD 국가 자살 예방법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정부가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까지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다방면의 대응을 할 것임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앞전 고투가 예상됩니다. 헬조선, 자살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 정부는 가능한 모든 대책을 총망라했습니다. 자살 시도가 있으면 응급실 정보를 자동 연계해 지역 자살예방센터가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10만 명당 28.3명인 자살률을 2029년에 19.4명, 2034년에 17명 이하로 40% 줄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획기적 대책 없는 선언적 문제의식만으로 절벽에 선 이들을 돌려세우긴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고 대응 방법 등을 전했는데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 짚은 보도였는데요. 정부가 종합적인 자살 예방 대책을 발표했음을 보도했는데 다른 OECD 국가들은 어떤 정책을 통해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다뤘다면 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OECD 국가들의 자살 예방 정책에 대해 살펴봅니다. OECD 국가들의 자살 예방 정책을 살펴보면 핀란드가 1980년대 도입한 심리부검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는 자살자가 남긴 기록과 유족 인터뷰 등을 통해 자살 원인을 규명하는 정책입니다. 자살자의 심리 행동 요인을 분석한 심리부검 결과는 자살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주요 기반으로 활용되는데요.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해 자살률이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경우 고등학교와 대학의 정신건강 상담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독일은 청년층 우울증을 공공정신건강 이슈로 다루고 진료비의 80% 이상을 사회보험에서 부담한다고 하는데요. 자살률이 높았던 일본은 자살을 공공정책 차원에서 다루기 시작해 2006년 자살예방기본법을 제정 후 시정촌, 즉 기초자치단체 단위까지 자살 예방 대책 추진을 의무화했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각 지자체는 농촌 고립지역 중심으로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 같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건데요. 보건소, 경찰, 복지기관 간 협력체계도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일본의 자살률은 2003년 인구 10만 명당 약 27명으로 정점에 달했다가 줄어들어 2023년 기준 20년 전보다 36% 감소했다고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 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아이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